이번 영상은 우리가 이 장세에 따라, 즉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이 주가 지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박스권에 갇혀서, 그렇죠, 주가가 상승과 흐름이 박스권 안에서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좀 긴 기간을 갖고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 안에서 며칠 동안 상승, 며칠 동안 하락, 이런 식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는 참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어느 때와 비교를 해보냐면은 작년과 같이 이렇게 주가 지수가 저점을 만들고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 그렇죠? 앞으로 이런 상승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급격한 흐름이 나온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작년과 동일하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더라도 올해는 작년과 똑같은 종목, 비슷한 종목을 매수해도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과 같은 상승기일 때와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의 우리가 전략을 동일하게 가져갔을 시에는 분명히 위험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수익률도 그만큼 나오지가 않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 종목 간단히 체크해 보면은 홀딩했던 종목 좀 매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현재는 홀딩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일렉트릭 한 종목입니다. 이때 매수해서 일단 오늘 5.45%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일단 수익률은 10%, 그리고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은 이 LIG 넥스원, 요거 이틀 전에 요때 한번 우리가 음봉이 나왔을 때 21선 눌림목에 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종목을 잘 매수를 안 하다 보니까는 어제 빠질 때는 지켜만 보고, 그리고 오늘 양봉일 때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요 라인이죠. 그렇죠? 고점을 만들고 조정의 상단 추세 라인이 지금 저항이 되고 있다. 이 가격대가 44,500원대입니다. 요 상단의 저항 라인대가, 그렇죠? 요 44,500원인데 오늘도 요 44,500원을 머리를 맞고 주가가 좀 밀렸죠. 그래서 상승 흐름이 내일 나오더라도 요 44,500원을 지켜줄지, 물론 상승한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손절 라인을 요 21 이평선을 기준으로 요 파란색 21 이평선을 지켜준다면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해상이라는 종목도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죠. 21선에서 오늘 머리를 드는 이 파란색 21 이평선, 그렇죠? 여기서 오늘 머리를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서 좀 매수를 해줬고, 이 종목도 이제 상단 라인을 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저항이 계속해서 되는 라인대가 지금 이 라인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를 못하면 또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단 라인은 21 이평선을 일단 기준 라인으로 잡고,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0.23% 수수료하고 세금인데 이렇게 21 이평선을 기준, 그리고 이 종목은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도, 기관과 외국인의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누가 먼저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죠? 뭐 기관이 계속 매수하는데 외국인도 매수로 동참을 해준다면 상승할 것이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데 기관조차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하방으로 방향을 틀겠죠. 이런 힘겨루기가 나오는 종목들은 이 누가 이기는지 그것을 꼭 계속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도 신규로 매수하였고, 또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942억밖에 안 되는 상당히 소형주죠. 그렇죠? 이 종목도 이틀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8%짜리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은 요 60일 이평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양봉 이후에 요 고가놀이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놓고 하단에는 이 8%짜리 양봉의 중간 라인과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지지 라인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양봉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분할 매수를 여러 번 들어갔었는데 워낙에 호가창이 상당히 얇습니다. 뭐 600주 해봐야 뭐 300만 원이죠. 뭐 200주 해봐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호가창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분할 매수를 해도 1000만 원을 채 매수를 못했습니다. 또 소형주기 때문에 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일봉 차트상 이러한 모습이라서 오늘 양봉의 모습이라서 오늘 매수를 해뒀습니다. 이 종목도 0.25%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단 라인은 요 60일 이평선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양봉의 중간 라인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홀딩한 채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코스피를 봤을 때 작년과 같은 급격한 이런 상승기와 지금과 같은 이런 박스권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그것을 한 4가지 유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세에 따른 전략. 돌파 매매냐, 눌림목 매매냐.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하는 것이 이 돌파 매매 아니면 이 눌림목 매매인데 이 돌파 매매라는 것은 단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쭉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머리를 살짝 들어줍니다. 요랬을 때 요 정고점 라인을 우리가 돌파를 이렇게 시도해 볼 만한 위치에서 뭐 미리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돌파가 시도가 나왔을 때 또 물량이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은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주가가 조정 이후에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돌파 매매 시점이 나올 때는 신규 매수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도 분명히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런 돌파 매매가 상당히 작년에는 잘 먹히고 또 수익률도 단기간에 많이 줬지만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작년 대비 그러한 재미를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이 테이펙스처럼 이렇게 오늘 저도 관심 종목에 담아놨었는데 매매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16%까지 올랐다가 이제는 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좀 빠진 상황인데 이렇게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해서 성공하는 이런 모습도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많은 종목들이 정고점이 저항이 돼 갖고 쭉 밀리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이런 상승장이었다면 상승기라면 이런 정고점 강하게 돌파를 해서 좋은 흐름도 나올 텐데 이렇게 정고점이 저항이 돼서 여기서 뭐 정고점 돌파 예상하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빨리 손절 처리나 매도하지 못했다면 단기간에 큰 손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이 참 많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이 종목도 또 밀리고 또 뭐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정고점에서 또 밀리고 그렇죠? 돌파를 못하고 오히려 저항이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빠져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지만은 지금과 같은 주가지수의 이런 박스권에서는 돌파 매매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테크잉도 그렇죠. 장세가 작년만 같았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돌파 매매를 확 치고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계속 머리를 맞고 지금 돌파 매매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모습이죠. 그렇죠? 이런 라인대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돌파 매매 자체가 우리가 작년처럼 그렇게 돌파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기보다는 돌파 매매보다는 이 눌림목 매매, 그렇죠. 저도 지금 눌림목 매매를 물론 언제든지 눌림목 매매를 참 좋아하지만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렇게 뭐 21선 계속, 그렇죠. 21선 눌림목, 21선 눌림목, 그리고 그냥 21선을 닿은 것도 아니고 조금은 바닥권에서 21선을 끼고 좀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기는 종목들, 다시 얘기해서 21선을 기점으로 저점을 다지는 종목들,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좀 다져주니까는. 그렇죠. 저점을 다져준다. 손바뀜도 나오고, 뭐 손실난 물량도 신규 매수자들과 손바뀜도 나오고, 또 저점을 여러 번 다져주면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트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박스권 변동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돌파 매매보다는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좀 우선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를 두고. 두 번째는 저는 기준선 매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일선이냐 20일 이평선이냐. 5일선도 상당히 강력한 기준선 매매를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종목을 최근에 제가 매도를 했던 이 ISC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였는데 이 종목도 이 빨간색 5일선을 잘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5일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 5일선을 지켜줬을 때 이런 데서 매수해 갖고 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도 올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렇죠? 작년과 같이 지수가 상승기일 때는 이 5일선이 상당히 강력하고 잘 먹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박스권에서는 주가가 며칠 뭐 2, 3일 올랐다가 바로 뭐 또 1, 2일 하루 이틀 빠지고 그러다 보니 5일선을 잘 타고 가다가도 느닷없이 급락이 또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5일선 매매보다는 손이 조금 느리신 분들이라면 5일선보다는 좀 긴 20일 이평선, 그렇죠. 이것을 먼저 더 우선순위를 두고 5일선보다는 안정감 있는 21선 눌림목이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가 매매냐 당일 매매냐. 우리 종가 매매 많이 하고 계시죠? 개인 투자자분들. 그죠? 종가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내가 당일에 매수한 종목이 손실 없이 보유하고 오버나이트 할 수 있다는 점. 장 마감 때 매수를 하니까는 뭐 동시호가든 동시호가 전이든 그 종목이 이제 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종가를 마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날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바로 수익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종가 매매를 우리도 많이 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처럼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기일 때, 그렇죠? 이런 상승기일 때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다음날 지수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도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종가 매매를 하면은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왜? 다음날 지수가 쭉 또 올라주니까. 그러면 종목도 오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종가 매매가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이 뭐 언제든지 내일 당장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아서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종가 매매는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가 매매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도 아니면 뭐 홀짝이죠. 내일 오늘 장 마감 때 종가 매매하고 내일 지수 상승하기를 비는 것이죠. 미국 시장 올라라. 그래야 내가 종가 매매한 거 그 종목도 오를 테니까. 홀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이 이런 박스권에서 지수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이런 장세에서는 종가 매매보다는 당일날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체크를 하고 또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어떤지도 체크를 하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어떤 모습인가도 체크를 하고 또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이런 섹터들도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오전에 당일 매매를 연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종가 매매보다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장세에 따른 우리가 하나의 전략으로 가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음봉 매수냐, 양봉 매수냐. 음봉 매수 하시는 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참 많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종목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으로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작년과 같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뭐 요 날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주가 지수도 좀 키워보면은 요 날 떨어져서 종목들도 빠져갖고 그 빠진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기이기 때문에 다음 날이든 뭐 다다음 날이든 버티면은 주가 지수가 올라줍니다. 워낙에 강한 상승장이기 때문에 요런 데서 음봉 매수를 했더라도 또 다음날 오르고 그렇죠. 뭐 어디에서 떨어지는 종목을 이런 데서 지수는 올라도 종목이 떨어졌을 때 떨어진 종목 음봉 매수를 하더라도 다음날 지수 오르면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음봉 매수 또한 지수가 상승기일 때는 우리가 한번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장세 지수가 추세를 깨고 하락을 해주는 매수세의 힘이 약할 때는 자칫 음봉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지수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고 횡보장이고 주가의 하방 기운이 분명히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음봉 매수를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손실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봉, 매수세가 강한 종목을 차라리 좀 눌림목을 잡고 뭐 일봉 차트상의 눌림목이라든지 분봉 차트상의 눌림목을 보고 주가가 오르는 종목을 좀 공략하는 것이 분명히 더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봉 매수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다. 왜? 지금은 상승장이 아닌 박스권 장세에서도 하락의 기운이 강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음봉 매수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세에 따른 우리가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뭐 물론 그 이외에 뭐 종목 비중 조절, 현금 비중 조절, 뭐 분할 횟수 이런 것도 상승장과 지금 장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현금 비중을 좀 높일 수도 있을 것이고 상승장에서는 한두 번에 뭐 분할 매수했던 것을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 세네 번 늘린다던가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것도 간단한 우리가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장세에 따른 이런 작년과 같은 상승 장일과 지금과 같은 박스권의 하방의 기운이 강한 장에서의 이런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었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꼭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내가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하는데도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지금 작년과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무엇을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될까 그것을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